네, 시작 이슈와 함께 전략 세워보는 마켓 전략 함께 합니다. KB증권 자산배부팀 오은수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이 다소 무겁습니다. 네네. 워낙 이제 북미 정상회담 철회 소식과 함께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낙폭을 키우고 있어서 네. 투자자분들도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흐름이 네. 그래도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뭐 남북 경협주 중심으로 충격은 불가피한 네. 상황이죠.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고요. 시점 자체가 참 미묘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했는데 그 당일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를 한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어떤 형식을 갖춰가면서 일단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어떤 평화적인 외교적인 이런 그 진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우려가 섞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실은 이제 5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월 10일 날 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고 장소는 싱가포르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반영이 될 텐데 주가가 오르든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든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실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2460포인트대에서 거의 끝났기 때문에 기대감은 거의 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실은 기대감이 되돌림하는 그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좀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또한 시장에 크게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명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요인은 맞지만 또 하락에 대해서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북 관련주 중심으로는 워낙 이제 기대감에 반영했던 종목들이 많아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과 5월 남북 경협주가 북미 정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일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시장 개방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중장적으로는 홀드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역시 뭐 섣부른 매매 전략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은 남북 경협주인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단 철회로 인해서 투자 심리 자체는 얼어붙기는 했는데 대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 또다시 개최될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면서 희망을 또 가져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주말을 앞두고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만한, 좀 전환시킬 만한 모멘텀은 찾을 수 없을까요? 예, 일단 가장 가깝게는 이제 6월달 FOMC가 남아 있는데요. 가장 가깝다고 해도 2주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완전한 종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완전한 결렬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주도권 싸움을 위한 삿바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연장선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누구를 해고하거나 할 때 주로 썼던 게 트위터거든요. 인터뷰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의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개 서한이라는 굉장히 그 격식을 차리는 형태를 보였다는 점이고요. 과거에 2017년 8월 9일이라든지 2017년 9월 24일 보였던 뭐 화염과 분노, 뭐 리틀 로켓맨, 뭐 이런 약간 그 격화시키는 발언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개 서한의 표현 자체도 원색적이지 않은 상당히 수사적인 외교적인 표현들이 가득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부를 때 보통은 국가 정상급 인사들에게 붙이는 His Excellency라는 우리말로 치면 각하라는 그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할 의지가 있다라는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번 서한에서 북한의 인지석방에 대한 감사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주도권 싸움을 위한 삿바 싸움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온전한 결렬이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새로운 협상의 또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소식이 막 전해졌을 때는 뉴욕 증시도 낙폭을 키우면서 출발을 했다가 사실 이러한 희망의 여지를 가지고 좀 낙폭을 줄이면서 생각보다 하락폭이 네. 크지는 않게 마감이 됐고 현재 이 시각 보더라도 전반적인 아시아 국가들 약법권에서 강법권으로 움직이면서 그 영향 또한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만 좀 더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변국들로 이제 확산에 대한 여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뭐 견조했고요.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뭐 일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수입 자동차에 대한 최대 25%의 관세 부과라든지 그래서 자동차주가 올라가고 이번에 그 감세라든지 재정 지출을 통한 어떤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반면에 신흥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은 강달러와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라는 조합이 신흥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조합인데 이 조합이 좀 한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전후로 해서 이러한 흐름이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통해서 일단 단기적인 센티멘트, 특히 신흥국에 대한 센티멘트는 다소 좀 약화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단 시장이 워낙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비관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이 신흥국 전반의 어떤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일부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이 일부 문제가 되는 신흥국들에서 이슈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신흥 시장의 센티가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홀드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현재 12개월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은 9.1배 수준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또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KB증권 오은수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